경찰이 연말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야간 음주 단속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전북도청의 인사 면접에 특정인이 집중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청이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 경찰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전북대 교수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여론이 높은데요. 단속 현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허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밤 10시쯤 전주 시내 한 번화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료가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이 골목길에 잠복하거나 주차하려는 차량들을 쫓아가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기 시작합니다. 몇 잔이나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0.063 23 70분. 10분도 채 안 돼 또 다른 운전자가 붙잡혔는데 음주운전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거든요. 그때 사고 났거든요. 이렇게 뜨네요. 저는 이렇게 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78,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수원에 간 3잔? 진짜 대리를 진짜 부르고 싶었거든요. 아까 대리까지 제가 전화를 했는데 죄송해요. 순순히 단속에 응하는 경우는 나은 편, 단속을 피해 과속으로 달아나거나 막무가내로 행패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여론이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지만 단속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하여 이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음주 교통사고 사상자는 올 들어 도내에서만 1000여 명이 넘고 경찰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도 5천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최근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가 경찰의 개입 의혹에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이 한 후보자의 내사 사실을 흘려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교수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북대 총장 선거가 한창이던 지난달 중순, 경찰청 소속 수사관 김모 경감이 후보자 A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현 총장의 비리와 관련해 통화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수사관 김모 경감은 이후 후보자 2명을 만나 후보자인 현 총장에 대한 비리 첩보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대 교수 수십 명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들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내사 사실을 언급한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며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또 선거 기간인 줄 모르고 후보자를 만난 것이라는 경찰 해명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느냐 아니면 그 경찰 개인이 알아서 와서 조사를 했느냐 이걸 밝혀라. 경찰은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교수들의 진상조사 요구에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어떤 범죄 첩보가 있다고 하면은 그 첩보를 가서 수집을 하는 부서예요. 또 판단하려면 일단 만나봐야 알잖아요. 전북대 교수 30여 명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대학 본부와 경찰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송하진 지사의 인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입맛에 맞는 인사를 위해 특정인을 면접위원으로 과하게 참여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도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도의회에서는 송하진 지사의 제 식구 챙기기가 논란이 됐습니다. 송 지사와 함께 근무했던 인물들이 승진해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비서실 출신들이 국장과 도 직속 부서장으로 영전한 사실은 정실 인사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거기서 전주시에서 비서실장했던 사람이 또 여기 와서 바로 승진을 하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채용 절차에 의해서 채용했는데 공교롭게 이제 계약직 공무원 면접 과정에서 특정인의 과도한 참여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40여 차례 열린 면접에서 도내 한 교수의 참여 횟수는 16번, 다음으로 많은 면접위원이 5번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면접 참여 가능 위원이 260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선정 과정에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 도정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면접위원으로 이적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사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사안인 만큼 자치단체 스스로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쌀값이 예년에 없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고 처리 차원에서 저가에 거래되던 쌀은 아예 구경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유룡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의 한 농산물 판매장. 쌀 20kg 한 포대 가격이 53,000원부터 시작됩니다. 비싼 것은 7만 원이 넘는 쌀도 등장할 정도, 예년에 보기 드문 현상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따르면 최근 쌀 한 포대 평균 가격은 53,462원으로 평년 가격을 만원가량 웃돕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저가미가 아예 매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농협의 RPC 역시 재고 물량이 크게 소진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가미로 공급할 수 있는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미와 저가미의 가격 편차는 거의 없다라고. 쌀 한 포대 최저 가격이 51,000원으로 평년 최저 가격을 13,000원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3만 원대 후반에 저렴한 쌀이 흔했지만 더 이상 구경도 할 수 없게 된 것. 쌀값 고공행진이 이처럼 계속되는 것은 쌀 생산량과 수요량의 격차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6만 8천 톤으로 전년 대비 2.6%나 감소해 쌀 수요량과의 격차가 8만 톤에 불과합니다. 농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전년에 비해 2.3% 감소하였으며 잦은 강수와 폭염 등 기상 영향으로 전북의 벼 재배 면적이 3.1% 감소하는 등 전국적으로 2.3%나 줄어든 가운데 작황부진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도 0.4% 감소한 것이 원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수요보다 100만 톤 많은 484만 톤이 생산돼 재고가 누적되곤 했지만 이제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 쌀값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 이후 전북에서도 유치원 폐원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9개 유치원이 폐업에 나섰고 추가 폐원 움직임도 있어서 학부모들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폐원을 신청한 유치원은 2곳이며 7곳은 폐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곳, 익산 4곳이며 폐원 사유로는 경영난이나 질병, 소방법상 건물 부적합 등입니다. 지난 5년간 5개에 불과했던 폐업이 올해는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48명이 유치원을 옮겨야 하는데 새학기 전에 새로운 유치원을 찾기 위해서 폐업 방침을 밝힌 유치원마다 난리통입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해 지금. 어디서 막 엄마들 정보를 더 많이 알아. 솔직히 우리보다도.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어떻게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동의나 원화 배치 계획 등 정상 절차를 갖추지 못한 신청은 반려하겠지만 나머지는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폐원을 요구한 유치원의 원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병설 유치원 학급을 증설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단설 유치원도 좀 증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다니던 유치원을 대신할 수 있는 집에 가깝고 눈높이에 맞는 유치원을 찾는 일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욱이 정원 250명 규모의 유치원을 비롯한 몇몇 유치원들이 추가로 폐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돌아서 유치원 폐업 신청이 자칫 유치원 대란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전라북도가 향후 10년간 1조 원을 투입해 수소차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전라북도는 2030년까지 9,600여억 원을 들여 수소 승용차와 버스 14,000여 대, 충전소 24곳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2020년까지 400억 원을 투자해 전주 공장에서 수소 버스와 화물차의 초기 생산 체계를 만들 계획이어서 도 역시 현대차 양산 시기에 맞춰 기반 시설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전주 역세권 도시 재생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전주 역세권 사업은 전주역 주변 20만 제곱미터에 2023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관광과 음식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유흥업소 밀집 지역을 탈바꿈시키고 사회적 기업의 상품 체험장과 청년 푸드몰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X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권 의원들이 총리를 직접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호남 KTX 직선화 추진 의원 모임은 내일 이낙연 총리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오송 평택 북복선화 대신 천안 세종 직통 노선 신설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의원 모임에는 이용호, 유성엽, 주승용 등 전남북 지역구 의원 17명이 참여해 세종역과 연계한 KTX 직선화를 추진 중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이 수험생을 둔 가정 100곳의 수능 2주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수험생 가정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화에 좋은 쌀죽을 선택한 경우가 일반 가정보다 2.4배나 많았습니다. 다음 달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맞아 도내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도내 32개 시민단체는 전북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주말 풍남문광장과 전주시청에서 걷기 대회와 토크 콘서트 행사를 개최합니다. 전주시는 오늘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어린이들이 기부한 첫 번째 시민나무인 은행나무 심기 행사와 함께 시민들에게 꽃과 나무를 나눠주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을 본격화했습니다.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군산시 취업 박람회가 오는 15일 군산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도내 40여 기업이 참여하며 1:1 면접을 통해 현장에서 인력을 채용하게 됩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2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행인 2명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어제 오전 6시쯤 전주 완산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 들어서던 A씨 등 2명이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신원 미상의 남자가 폭행당한 A씨 등 2명 외 여성 일행인 B씨에게 추근대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용의자를 잡기 위해 CCTV 영상을 확보 중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